네, 녹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수 인원이 1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이 500명 이상이면 60, 그 외에는 40으로 구하시고 if end 함수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d 함수, 논리 함수를 같이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end 함수 먼저 검색해서 그 네, 이렇게 안 나올 땐 모든 함수로 모든으로 바꿔두고 검색해 보면 end 함수 소문자로 써야 되네요. 예, 눌러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검증할 값이 뭐냐 그러면은 연수 인원이 이게 몇 명 이상? 1000명 이상인지. 이 두 번째 검증할 값은 뭐예요? 또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지. 요거 두 가지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rue라고 뜬 값들은 어 요게 해당하는 친구들이고요. false라고 뜬 값들은 요 두 가지 조건을 해당하지 않는 거죠. 연수 인원이 1000명 이상, 연수 시간은 500시간 이상. 이게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은 false라고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앞에다 뭘 씌워주면 되냐? 여기 앞에다가 if 함수를 씌워주면 되겠죠. if 함수 가로 열어주고요. 바로 요 함수 화살이 한번 켜줘가지고요. if 함수 가운데 눌러주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요 두 개에 맞춰가지고 연수 인원이랑 연수 시간이 500시간, 1000시간, 500시간 이상인지 자, 맞게 된다면은 60, 그 외에는 40으로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60, 40 이렇게 넣어서 문제를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60명 이상, 1000명 이상이고 500시간 이상이면은 강의실 수를 좀 더 큰 거 자백해주겠다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실 개강일에 오름차순을 구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랭크점 EQ 함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점 EQ 함수 검색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개강일 요 친구죠. 요 친구가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5행이니까 요 친구가 현재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그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가장 느린지 혹은 빠른지 개강일이 빠른 친구가 누군지 날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숫자가 가장 낮은 게 1등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때 일단 요거는 개강일은 여기로 잡아주고요. 범위는 이 친구를 이렇게 잡아줍시다. 그러니까 요 친구들 중에서 요 친구 물어보는 거니까 범위니까 F4번 한번 눌러주고요. 이건 오름차순이니까 이제 내림차순은 0번인데요. 오름차순은 1번 혹 1번 0이 아닌 값이거든요. 1번이 그냥 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주고 이 내용들을 쭉 셀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내려주다 보면은 요 그 스마트 융합 개발에서 나온 화장품 전문가 양성이 가장 빨리 개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취업해서 교육 직원 교육 이런 거 일정 잡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엑셀 파일이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빨리 개강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수. 그래서 카운트 if랑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는 또 연산자에서 강자를 붙여 넣으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카운트 if 함수를 통해서 카운트 if 함수를 통해서 어, 카운트 if 함수를 통해서 먼저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고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들 중에서 지금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이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 범위로 오게 되고요. 조건은 에버리지 if를 써가지고 쓰거나 같다 에버리지 함수를 써가지고 범위를 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평균 이상인 친구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가운데 크리테리아 부분에 여기 요 부분인데요. 그 카운트 if 함수에서 카운트 if 에버리지 if 레인지 썸 if 요 함수들 중에서 이제 조건에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뒤로 쌍따옴표가 붙게 돼요. 쌍따옴표가 붙게 되고 그 중간에 함수를 또 하나 쓴다. 그럼 중간에 또 연산자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함수 합사 킨 다음에 카운트 if를 통해서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들 중에서 나는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친구들을 구할 거니까 크거나 같다. 네, 앞뒤로 쌍따옴표 붙여야 되는데 어, 요 함수합살 쓰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위에 칸 한번 누르고 아래 칸 한번 누르고요. 다시 함수를 적기 위해서 요 연산자를 한번 적어주고 에버리지 풀 한번 더 열어줄게요. 네, 에버리지 if 함수로 들어와서 첫 번째 인수는 요거 네, 연수 시간 잡아주게 되면은 한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을 먼저 구해줘. 요 평균을 구해주는데 이 친구 그러니까 연수 시간의 평균이 이상인지를 먼저 구해주는 거죠. 누구 중에서? 여기 중에서.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값이 네, 추출이 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4.00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지금 소수점 자리니까 요거 두 개 눌러서 이렇게 정수를 바꿔주고요. 뒤에다가 연산자, 쌍따옴표, 강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친구들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에버리지 if, 카운트 if, 에버리지 if, 카운트 if, 썸 if 등에서는 이제 중간에 부등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부등호 중간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인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함수를 중간에 또 하나 연결시켜 준다 그러면은 연산자 Shift 7번 이용해서 여기다가 함수명을 적어줘야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함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에버리지 함수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d 에버리지 검색을 에버리 d 에버리지 검색을 해주고요. 자, 에버리지 함수 많이 했으니까 알겠죠? 첫 번째는 기초 자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준다. 이 두 번째 필드는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그 분류가 어떤 열에 있는지 보면 이제 연수 시간의 평균이니까 연수 시간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조건은 관할 지역이 대구겠죠? 그러면은 관할 지역이 대구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관할 지역이 대구에서 이제 열리는 연수 시간은 40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라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 연수 인원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 함수 삽입을 통해서 라지 함수를 일단 먼저 검색해 줍니다. 검색해 주고 이거는 연수 인원이니까 연수 인원이 이 친구들 중에서 최대니까 1번 눌러줘야지만 최대로 가장 많이 듣는 그 연수 인원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2400 여기 있네요. 2445 부산에서 열리는 요 강의가 가장 많이 듣는 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브이로그 함수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겠지만 이거는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인수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H14를 찍어준다.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에서는 여기 G14에 나와 있는 분류가 뭔지 보고 그 분류가 첫 번째 열에 들어오게 범위를 잡아준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준다. 세 번째로는 이 범위 잡아준 것 중에서 숫자를 매기게 되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몇 번째 열에 있는가 보면은 개강1이죠. 개강1은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럼 4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이거는 0번을 입력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강까지 전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가 거듭되면 걸수록 이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요 제2작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작업에 이어서 2작업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필터 및 서식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건데 자, 매번 똑같죠. 1작업에서 이제 B4부터 H12까지 여러분도 많이 풀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외우게 돼요. 컨트롤 C 눌러서 제2작업에서 B2 셀에다가 내용을 모두 붙여놓게 한다. 자, 그래서 찌그러진 친구들 토닥토닥 한번 나올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B14 셀에다가 조건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관할 지역 그 다음에 개강일 요거 두 가지가 조건이게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가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관할 지역이 서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후인데 2020년 6월 1일이 없으니까 직접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문제 보니까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써주면 안되고 행을 나눠서 그 아래 행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2020년 06월 011 이상.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복사 위치를 B18이네요. 자, 그럼 여기 드래그 한번 잡아주고요. 데이터에서 필터 중에서 고급 필터, 그 중에서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조건인 요거, 복사 위치는 B18 셀 잡아주면은 서울이거나 관할 지역 서울인 친구들 다 떴죠. 그 다음에 개강일이 6월 1일 이상인 친구들 다 떴습니다. 자, 날짜를 입력할 때는 이제 슬러시 혹은 하이픈을 입력해서 날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06월 011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요. 2020년 06월 011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행에 대한 조건을 마주 입력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을 표시하라고 해요. 그래서 홈 탭에 들어가서 채우기 값을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표 스타일 보통 7번. 자, 표 서식 들어가서 보통의 7번을 클릭해주면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응하시고, 머리글행 줄무늬행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하면은 제 이 작업 끝났고요. 비교적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이 작업은 보통 필터 및 서식이 거의 90% 이상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제일 작업 들어가서 B4부터 H10까지 잡아두고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조건을 입력하라는 셀 위치에다가 정확히 클릭해서 조건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고급 필터는 복사 위치에다가 내용을 복사시켜준다. 그 내용은 이렇게 드래그 잡아서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입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제1작업에서 이제 이 내용은 그대로 또 냅둬야 되죠. 왜? 제3작업 피벗 테이블에서도 그대로 인용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제3작업 피벗 테이블 한번 풀이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3작업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1작업에서 잡아뒀던 그 범위를 그대로 잡아주고, 여기서 피벗 테이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기존 워크시트, 그 다음에 위치는 제3작업의 B2 셀이다. 요거는 아마 매번 지금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연수시간 및 관할 지역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면은 행열이라고 했습니다. 앞에부터 행열. 그럼 연수시간은 행에 들어가고요. 관할 지역은 열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값에다가 적절하게 넣어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수 과정명의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수 인원의 평균, 연수 인원의 합계가 아니라 클릭 한번 해줘서 값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바꿔줬으면은 여기다 또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가로 열고 단위 쌍따옴표 명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것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계처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면 되겠어요. ITQ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시험 같은 거 자주 보게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시험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기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뚝딱뚝딱 해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험의 그 높은 성적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그대로 했던 거다라고 이해하고, 특히나 이렇게 문제행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연수 시간을 그룹하라고 했습니다. 연수 시간, 그럼 여기 연수 시간이겠죠. 그룹 눌러주고요. 이거는 시작값은 이제 100일, 그 다음에 끝값은 700이죠. 그 다음에 단위는 100이다.
그러면은 단위가 200이네요. 다시 그럼 단위가 200. 자, 100일부터 300, 그 다음에 300일부터 500, 500일부터 700까지 입력이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먼저 풀이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조건.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리고 빈 셀은 별 표시하시고 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데이터 값 셀, 데이터 셀이라고 부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중에서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해주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주고요. 빈 셀은 뭐로 표시하라고요? 별.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 보니까 합계의 총합계는 행합계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해요. 행의 총합계. 그럼 행의 총합계 해제 눌러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지만 여기다 드래그 잡아주고 이거는 홈탭에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면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도 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행 레이블이 아니라 연수시간. 그 다음에 여기도 열 레이블이 아니라 관할 지역. 자, 그 다음에 관할 지역에 대한 어떤 정렬도 해줘야겠죠. 이거는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 출력 형태처럼 맞추려면은 쌤이 보기에는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랑 보니까 똑같이 풀이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벗 테이블 여러분들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80점이에요. 80점. 그래서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매번 이렇게 조건 4개 주고 풀이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5번, 6번만 혼자 요거 영상 보면서 풀이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제사 작업 한번 풀이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사 작업 그래프 차트 만들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범례를 보면서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범례를 보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X축의 데이터를 보면서 또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겠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연수 인원이랑 연수 시간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자바 웹 개발 과정 자바 앱 개발 과정, 그 다음에 이거 띄고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문화 콘텐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로 맞춰서 이렇게 또 잡아줘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그 분리 아래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한번 잡아줘 볼게요. 컨트롤 누르지 않고요. 마우스로 그대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계속 컨트롤 눌러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연수 인원, 연수 시간 요거 또 같이 블럭 씌울 수 있게.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화장품, 의료기기까지 있죠.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자동차 부품, 문화 콘텐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고 컨트롤 키 한번 떼줄게요. 그리고 삽입 들어가서 차트는 그 묶은 세로 막대형 만들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죠.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이동, 새 시트, 이거는 제사 작업. 자, 그럼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시트를 드래그해서 끝쪽으로 옮겨주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트 레이아웃은 세 번째 거 차트 한번 클릭해주고 레이아웃 세 번째 거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 거 차트 스타일 1, 요거 첫 번째 거 스타일 1 클릭 한번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의 굴림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갖다 대보면 차트 영역 뜨는데요. 바깥쪽이죠. 안쪽이 그림 영역이고, 오른쪽 클릭 매번 똑같죠.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 들어가서 이거는 그림 또는 질감에서 질감을 뭐로 해야 하래요? 분홍 박엽지 요거 같네요. 클릭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단색 채우기,
배경 흰색 배경일 요거 잡아주고요. 자, 차트 제목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구. 자, 여기서 이 친구의 또 이제 조건을 변경해 줘야겠죠. 이거는 다시 굴림에 굵게 20포인트에 채우기에 흰색 배경일, 그 다음에 테두리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하니까 테두리 실선 검은 색깔. 여기까지 하면은 조건 6번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연수인원 보니까 연수인원이 이거 파란색이네요. 이 파란색 막대 클릭 한번 해주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만들어주고 보수축으로 만들어주라. 오른쪽 클릭 차트 계열 및 종류 변경, 이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해주고 보조축으로 잡아주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잡아주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계열 있죠. 이 친구의 표식을 변경을 하고 하니까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 첫 번째 거에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 클릭해서 이거는 네모에 10포인트 엔터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여기 눈금선 있죠. 이거를 오른쪽 클릭 눈금선 서식 들어가서 실선이긴 실선인데 파선으로 만들어 주라고 하니까 대시 종류를 세 번째 파선. 마우스 갖다 파선 뜨죠. 네 번째군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파선 클릭 잡아주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출력 형태 축 X축에 있는 제목을 출력 형태처럼 참고하라고 하니까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는 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범례 클릭 한번 해주고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이걸 편집 눌러주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치면 되죠. 연수 인원 가로 열고 단위 쌍따옴표병. 그다음에 확인까지 입력을 한번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데이터 완성 8번까지 되었고요. 차트 자주 하다 보니까 금방 만듭니다. 5분도 안 걸려서. 첫날에는 좀 설명하느라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쉽게 맞출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만들어줘야 되는데 삽입에서 이게 지금 갑자기 읽기 전형으로 바뀌었네요. 잠깐만. 조금 일찍 끝나서 신날 잠깐만 정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기 전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편집이 안 되니까 잠깐만요. 네, 저장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삽입 탭에 들어가서요. 도형을 만들어 줘야 되죠.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설명선. 설명선은 설명선인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니까 이거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드래그 한번 잡아줍니다. 대충 비슷하게. 여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표시 안 했네요. 자, 여기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해서 여기만 이제 테두리가 잡히게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면은 데이터 시간이 뜨죠. 이거 노란 색깔 좀 확대해서요. 이거 노란 색깔이 조금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표시를 잡아주고 여기다가 최다 엔터 연수 시간 잡아주고요. 이거는 도형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서식 들어가서 홈 탭에 들어가서 일단 먼저 가운데 맞춤 잡아주고요. 요거 이제 글자 색깔이 없으니까 채우기 없음. 근데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 이것도 검은 색깔이니까 근데 이거 채점 요소에 안 들어가긴 하는데 선도
마찬가지로 검정 색깔로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도형까지는 다 완성이 됐는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만들려고 하니까 혹시 여기 그 단위수가 똑바로 맞게 돼 있는지 700에서 0부터 700시간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오른쪽도 0에서 500, 1000, 1500, 2000, 2500 똑같이 됐죠. 자, 그럼 여기 Y축, X축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실선 하나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럼 요거 X축 한번 클릭해주고 실선 해서 검은 색깔로 한번 만들어 주고요. 보조 Y축도 클릭, 여기도 실선, X축도 클릭, 여기도 실선. 이렇게까지 잡아주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다 안 보이네요. 에잇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여기다가 최다 연수 시간 색깔은 채우기 없음. 선 색깔은 검은색,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나오게 하고 도형이 좀 크니까 조금 줄이고 여기도 좀 줄이고. 이게 그 도형 크기에 비해서 글자 크기가 좀 커가지고 이 도형이 좀 잘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클릭이 안 되네 잘. 요거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봐요. 이렇게. 그럼 다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만 똑같이만 나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되고 도형은 완성되었습니다. 10분 됐네요.